안녕하세요. 오늘도 Q&A를 한번 해볼게요. 1번. 작가님은 어떤 마음으로 인풋을 하시는지, 분석을 하시는지, 그저 즐기시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댓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계속 정답을 찾아 헤매고 답답하고 뭔가 보일락말락 하다가 다시 고민하고 약간 그런 시간을 저도 가졌고 지금도 종종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저 또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집착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상태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또다시 헤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의 현재 상태는 체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계속 헤매고 답을 찾으려고 매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체념을 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체념은 이게 나쁜 의미의 체념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약간 모르겠다. 이제 그냥 쓸래. 이런 느낌의 체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더 마음이 편해요. 이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분석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제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분석을 막 했어요. 네, 그게 어떤 문체이든지 상관 않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재밌거나 아니면 나도 저렇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이 문체가 뭔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분석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뭔가 눈에 띄는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 해도 제 글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뭔가 공부랑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약간 방향성이 안 잡히는 느낌. 네. 그래서 계속 겉돌고 헤매고 빙빙 돌다가 결국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머무는 느낌. 그 와중에 머리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계속 우겨 넣으면서요. 이때 깨달았던 게 분석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분석은 별로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본인에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점 계속 강조드려요. 들어보시고 나도 설마 이건가? 혹시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해보시고 나는 이거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냥 흘려 들으세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럼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 방향성에 맞는 분석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게 어차피 분석을 할 거라면 내가 추구하는 현재 내 스타일에 맞는 문체 소설을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작가에게는 본인만의 문체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본인의 취향 혹은 성향에 맞는 문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소설하고 B 소설이 있어요. 이게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뭐 예를 들어 각각 플랫폼에서 1등을 하는 소설이라고 했을 때 근데 A, 즉 하나는 1인칭에 막 글이 통통 튀고 문체가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 3인칭은 약간 현대문학 혹은 고전문학처럼 약간 글이 정돈된 느낌으로 세련된 느낌의 글이에요. 근데 이 둘은 스타일이 지금 완전히 다르죠. 근데 만약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글의 스타일이 요 A, 경쾌한 느낌이랑 비슷한데 단지 요 B 소설이 좀 더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이 B를 분석을 해서 나한테 적용을 하면 이제 내가 이거 느낌을 못 살릴 수밖에 없겠죠. 혹은 살리더라도 약간 좀 따라 쓰는 형식 아니면은 흉내내는 형식 그 정도밖에는 안 되겠죠. 왜냐면 나랑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물론 완벽하게 따라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내 색을 완전히 버리거나 아니면 잠깐 잊었거나 잠깐 잊거나 아니면 잠깐 놓아준 상태에서 이거를 전부 다 지우고 이거를 더딥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스타일을 완전 잠깐 내려놓고 이거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은 그냥 자기 색에 맞는 작품을 분석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노란색인데 여기에 갑자기 빨간색을 섞으면 색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노란색이면 같은 노란색 계열의 색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노하우, 어떤 기법 그런 걸 빼서 나한테 섞는 거예요. 더 예쁘고 매력적인 노란색이 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단지 멋있고 재미있고 인기가 많다고 그 모든 스타일을 분석을 해서 지금 내 색에 섞으면은 자칫하면 저는 엉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점은 어떤 재미있는 글을 봤을 때 우리가 그 문체를 따라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분위기를 따라하고 싶은 건지 이 점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게 구조랑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문체를 배우고 싶다
하면은 그 구조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파악을 하고요. 아니면 분위기를 배우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독자의 마음으로 즐겁게 글을 읽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드는 거죠. 그 재미에. 네, 물론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명심해 주세요.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저는 분석을 할 때 저랑 비슷한 느낌 혹은 제가 원하는 분위기의 그런 글만 분석을 해서 저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 아예 다른 키워드 혹은 아예 다른 분위기의 소설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 이게 제가 글을 잘 안 읽는 편인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읽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즐겨요. 독자처럼.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기왕 분석을 할 거면 나랑 결이 맞는 내 색이랑 어울리는 글을 분석을 하고 그 외의 글은 그냥 독자처럼 즐겁게 읽는다.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 3번 질문도 1번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지, 좋아하는 작품인지, 배우고 싶은 작품인지, 그리고 인풋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글이랑 비슷한 느낌의 글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작품, 재미있게 읽는 작품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 같아요. 막 단순히 어디 1위 작품, 누구의 몇 부의 대작, 막 이런 작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석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유명을 해도 제 취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 각 잡고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글을 즐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분석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넘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그 뉘앙스, 느낌, 분위기? 대충 그런 추상적인 느낌으로요. 그 느낌, 그 분위기라는 게 약간 전염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Q&A를 작성하는 지금도 약간 재밌는 글을 보면은 그 한 장면이나 그 부분을 좀 어딘가에 적어두는 습관이 있기는 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 경우에는 이게 괜찮은 표현 혹은 기법이라기보다는 내가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장면 혹은 대화 위주로 모아두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생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예쁜 모양으로 저도 억지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담긴 그 생기까지는 똑같이 따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분석을 하기는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은 분석은 하지 않아요. 약간 한 장르별로 베스트 한두 작품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보다 더 괜찮은 게 나오면 이전 걸 버리고 그 새 걸로 교체를 하는 식으로요. 왜냐면 이게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고민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피를 잡기가 힘들어요. 이건 약간 제 습관이기도 한데 이게 유튜브 맨 처음 시작할 때도 보면은 초반에 노래가 계속 바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래가 고정됐잖아요. 네, 이게 제가 편집을 하면서 이 노래를 고르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까워서 그냥 아예 선택지를 확 줄이고 한 3곡 중에 한 곡을 고르는 걸로. 이 선택지가 많다는 게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은 분석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 업데이트를 하는 느낌으로 다 쌓아두지는 않고 현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문체, 최고의 작품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갱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4번 대단한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제 작품이 한없이 작아지고 형편없어 보이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 이런 제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너무 공감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작가들은 다른 작가의 작품을 시기, 질투라고 하죠. 그런 걸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에 영향을 받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상황이요. 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본인이 인정을 못하는 사람하고 본인이 인정을 하는 타입이 있어요. 근데 질문을 해주신 분은 지금 이거를 입 밖으로 내신 거잖아요. 이 마음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 마음의 형태를 명확하게 굳히면 이게 뭐라 말하기 좀 애매한 불편한 거부감을 근데 지금 댓글을 작성해 주신 분은 이걸 명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으면 버리기도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제 경우엔 더 심했는데 이제 계속 나오죠. 제 인생의 암흑기.
이때 진짜 심기가 꼬일 대로 꼬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위 작품을 보면 내가 내심 속으로 그거를 헐뜯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뭐 저렇게 가벼운 글이 1등이라니 뭔가 설정 오류가 너무 많은데 대사도 너무 가벼운데 막 이러면서요. 네,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 그때도 저는 막 댓글로 악플을 단다거나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와 이게 대체 왜 인기가 많은 거지? 문체가 너무 유치한데 나도 쓸 수 있겠네 막 이런 식의 나쁜 생각들. 근데 사실 그 1위를 했다는 거는 그 소설에 1위를 할 만한 요인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후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인기작이 있다. 그럼 이 작품의 허점, 헐뜯을 점 이런 부분은 찾는 게 아니라 대체 왜 인기가 있는지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기가 있다는 거는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작품을 보면서 일단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분이 계신다면 물론 작품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다루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비판적인 시선은 좀 다른 거잖아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 이런 식의 삐뚤어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분이 계신다면 차라리 그럴 시간에 그 글의 장점을 파악을 해서 내가 홀랑 흡수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게 긍정적인 면을 찾는데도 상당한 에너지가 드니까요. 기왕 에너지를 소모를 할 거면 이 편이 나한테 플러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4번을 해결하는 방법은 참고로 이건 저도 쓰고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나와 완전한 별개인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작가님의 작품을 읽다 보면 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작품을 완결까지 다 읽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안 읽고 혹은 대중들의 반응만 보고 아니면 미리 보기 정도의 앞만 살짝 보시고 내린 판단이라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어요. 바로 완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읽어버리세요. 제 경우도 약간 이랬는데 저는 대충 겉핥기식으로 그 작품들을 보면서 의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랬죠. 그러다가 저만의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그냥 다 읽어보는 거였어요. 읽으면 보통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별거 아니네는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적인 시선의 별거 아니네가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건 나도 쓰겠네 이게 아니라 왠지 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그 희망을 말하는 거죠. 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배울 부분을 찾아서 분석을 해가는 뭐 이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와 이건 나 절대 못 쓴다예요. 진짜 벽을 느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와 진짜 간만에 완전 재밌는 소설 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면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이 둘 다 저한테 이득이거든요. 여기서는 나 이건 생각도 못 했는데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요소를 찾은 거고 이 두 번째는 어쨌거나 재밌는 걸 읽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니까 크게 안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약을 하자면 기왕이면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사실 내가 그 두려워했던 것들, 어려워했던 것들, 부러워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작품을 대하고 있어요. 네, 대충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혹시나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Q&A를 작성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